그런 다음에 황공이 관중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자신의 집무실을 개방을 합니다. 세계 역사상 리더가 최초로 자기 집무실을 개방한 사례입니다. 집무실을 개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낮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집무실에 사람을 배치해서 누구든지 자기를 찾아오면은 그 사람을 만나주고 그 사람이 인재라고 생각되면 기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가 정료지광이라는 겁니다. 뜰 앞을 밝힌 불빛이란 뜻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24시간 심야 영업을 했다. 그죠? 이게 집무실이 이제 깜깜해지면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니까 뜰에다가 전부 다 횃불을 쫙 밝혀야 돼요. 그 불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자기소개서 들고 오면, 이력서 들고 오면 그걸 보고 그 사람한테 맞는 일을 주는 거예요. 보통 2650년 전 일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생각하면 역사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죠? 자, 그런데 앞으로 인재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발길이 뚝 끊어지는 거야. 24시간 심야 영업하는데도 손님이 없어. 이게. 그래가지고 항공이 끙끙거리고 있어요. 관중도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염 이렇게 기르고 머리가 하얀 노인네 한 분이 와가지고 나 좀 기용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좀 써주시오. 그랬더니 노인장은 뭘 잘하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구구쌤을 잘하오. 그렇게 그래요. 구구삼법 노인이라 그래요. 구구쌤을 잘한다. 구구쌤은 누구나 다 할 줄 아는데 뭐 그게 재주라고 얘기를 하셔. 그랬더니 왜 지금 인재들이 발길이 뚝 끊어진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죠. 그랬더니 당신과 황공의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당신들이 기용한 인재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못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겁이 나서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가지고 저런 인재들 쫙 기라성 같은 인재 있는 자리에서 나 같은 사람 가가지고 기용이 될 수 있을까? 겁이 나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처럼 구구쌤만 할 줄 아는 사람도 기용하면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은 마음 놓고 찾아올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고사는 여러분들 그냥 굉장히 이상적인 고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조직 내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고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유명한 고사가 죽음 말벽다기 이야기라는 건데요. 연나라 소왕이라는 젊은 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인재들을 스카우트하려고 하는데 인재들 스카우트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랬더니 곽외라고 하는 이름 모를 처사가 찾아와가지고 나를 기용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당신이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랬더니 이 가게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말 수집을 그렇게 좋아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하의 명말을 비싼 값으로 내가 구하겠다고 방도 붙이고 뭐 SNS에 뭐 글도 올리고 뭐 난리를 치는데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그 밑에 신하 하나가 대왕께서 저한테 1000금만 주시면 제가 한 달 이내에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왕이 슬그머니 짜증도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죠. 왜 몇 년 동안 한 마리도 못 구했는데 이놈의 인간 한 달 만에 구하겠다니까 기쁜데 이런 나를 보고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얘기해? 짜증 나죠. Anyway, 알았다 그래. 1000금을 줘서 보냅니다. 한 달이 뭐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명말을 구했다라고 신부름꾼이 와요. 야, 이것 봐라.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 또 짜증 나는 거야. 일주일 만에 구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또 신부님꾼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렵게 구한 명마가 죽었다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는 그 다음날 1000금을 가지고 갔던 신하가 큰 수레 하나에다가 큰 보자기를, 어마어마하게 큰 보자기를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임금을 만나가지고 명마를 구해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임마? 그랬더니 수레에 이 보자기를 탁 풀어넣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말벽다기야. 죽은 말벽다기를 명마라고 구해온 거예요. 그러면서 더 염장 지르는 소리를 해요. 제가 이걸 500금 주고 샀어요.
천금을 가져가가지고 죽은 마을 뼈다귀를 500금을 주고 사갖고 온 거예요. 이거 완전히 미친놈이지.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여봐라 저놈 저거 당장 끌고 나가서 목을 베라. 나를 기만했다 이거죠. 아니 명마를 뭐 구해오기는커녕 쓸모도 없는 말뼈다귀를 구해온 데다가 그것도 500금이나 주고 구해왔으니 그 화가 머리 끝까지 뻗친 거야. 그랬더니 이 신하가 한 이틀만 좀 기다렸다가 죽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왕 죽일 놈 그래 이틀 기다려보지. 이틀 좀 지나니까 아침에 임금이 일어났는데요. 궁궐 밖에서 말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우렁차게 말 우는 소리가. 그래서 성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문 밖으로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명마들이 수두룩하게 몰려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명마를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구했다라는 죽은 말뼈다귀를 얘기를 합니다. 말뼈다귀 이야기를 해요. 과계가. 그러면서 저부터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나라 소왕이 그 말을 알아듣고 과계를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 모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기록엔 이렇게밖에 안 돼 있어. 그죠? 이렇게 끝이야.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게요? 죽은 말뼈다귀 이야기 고사가 뭘 의미하냐는. 고전이 재미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으셨잖아. 눈 동글동글 뜨고 그죠? 쉽게 들으셨어. 근데 뭔 얘기 하냐고요? 물어보면 몰라. 그죠? 그래서 아까 쉽게 들어가서 얕게 들어가서 깊이 있게 나온다. 그죠? 얕게 들어갔잖아요. 죽을 맛벽당이 깊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 주제는 뛰어난 인재를 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임금이 천하의 유명한 명마를 좋은 값을 주고 비싼 값을 주고 구하기를 늘 갈망해 왔습니다. 즉 인재를 갈망을 해왔어. 근데 인재들이 안 와. 왜 안 오느냐? 저 사람이 진짜로 나를 제대로 된 벼슬과 제대로 된 연봉을 줄 것인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보다 못한 인재를 먼저 데려와서 우대하는 거예요. 즉 죽은 말뼈다귀는 천하의 명마보다 한 단계 아래의 인재인 거야. 뛰어난 인재보다. 왜? 죽은 말뼈다귀도 500금을 주고 사왔는데 산말을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인재를 구하고 싶은데 그 인재가 잘 오지 않을 때는, 내한테로 안 올 때는 그보다 못한 인재를 먼저 모시고 와서 잘 대접을 하란 말이야. 저 인재가 대접받는 거 보면, 제가 저 정도 대접받는데 나는 저보다는 훨씬 더 2배는 이런 거죠. 그래서 뛰어난 인재를 얻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 죽은 말뼈다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부터 하시죠. 그러니까 과계라는 나부터 좀 대접을 해봐라는 얘기죠. 그래서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 모셨다라는 거예요. 황금대라고 합니다. 그게. 그럼 뭐냐 그러면 과계는 그냥 정치 자문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별다른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계를 황금으로 지은 집에다가 모셨다는 얘기는 잘 대접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쟁취연했다. 인재들이 앞을 다투어 연나라로 달려왔다라는 유명한 죽은 말뼈다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이 이야기하고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죠? 993법 노인하고. 그렇게 해서 제 나라를, 그 인재들을 다량으로 확보해서 부국강병, 부민부국을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관중기념관에 조성되어 있는 정료지광 조형물입니다.